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돈돈돈 시리즈 제2편 정부 주도 경기 부양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기 불황의 원인을 대출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저 대출 규제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7년 8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되는 것이라서 지금 당장 저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성장, 저물가 좀 적어 볼까요? 저성장, 저물가 이런 현상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따라서 경기 불황이라 한다면 이런 경기 불황도 좀 더 갈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예전보다는 좀 더 현명한 자세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또 요즘 또 이 사람들이 너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진영 논리로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도 제가 대충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2007년 8년 그때도 어려워서 됐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요. 계속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만 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고 계속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도 평소에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꼭 돈이 없으면 많이 싸워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돈이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회 갈등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내용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갈등 조장 내용 아님 딱 적어놓고요. 자, 먼저 또 우리 경기 주체라고 하면은 가계, 기업, 정부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해두고 시작을 합시다. 저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계도 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게 가계고 이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인데 이 경제 주체입니다. 그런데 가계도 각 가정에서도 대출 내기 쉽지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대출 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계 자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업의 자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가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어르신들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 있죠? 또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각종 연금들 물가와 연동이 됩니다. 그 물가가 그동안 계속 상승이 왔기 때문에 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랐어요. 그런데 저성장으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연금이 작년보다 줄어들어요. 또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은 올해보다 내년에도 줄어들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줄어듭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 가게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돈을 만드느냐? 정부에서 돈을 만들죠.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만들어서 이게 다 더하기 가게와 이렇게 기업과 이렇게 정부가 다 더해지면 이제 다시 국내 총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가게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고 하니까 경기 부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있고요. 하나는 정부 네가 뭔데 간섭이냐고 시장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쪽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계가 계속 지금 우리나라 그 사정을 보세요. 한 1980년대 뭐 그 이전에도 물론 그랬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내수가 작아가지고 사회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신도시를 건설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경제 규모가 이만큼일 때 어떤 뭐 이 정도 신도시를 건설해서 경기 부양을 하면 굉장히 비율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자꾸 성장하는데 예전만큼 국토를 다 해집고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은 규모로 하더라도 커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점점 건설 경기를 통해서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져요. 효과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경제가 자꾸 더 커지게 되면 지금 요만큼 같은 규모로 한다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미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죠. 굉장히 못 살다가 건설 경기를 이용해서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현상은 그 국가 역사상 단 한 번 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엄청 지어가지고 발전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그동안 많이 크면서 국가 경제가 커지는데 기여를 많이 했죠. 지금 그런 쪽으로 보면 저 베트남 같은 국가는 건설 경기가 국가 경제를 크게 그 성장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라오스라든지 뭐 그런 국가들, 태국, 인도 이런 국가들 아직 개발이 덜 된 국가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을 개발한다. 이래 되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여튼 그동안 우리가 가계를 통해서 건설 경기를 통해서 그 경기를 부양하는데 가계가 이익을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도 빚을 내서 계속 갈아탔잖아요. 집을 계속 갈아타서 조금 오르면 팔아서 더 큰 집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두 개 사거나 갈아탔는데 그 결과 부채가 너무 과도해져 버렸어요. 국민들이 짊어져야 될 부채가 너무 과도해져서 이자가 너무 부담이 돼 가지고 소비를 못하는 상황에까지 와버렸다 이 말이죠. 국민들이 더 이상 돈을 갖다가 뭐 더 빌려준다 하더라도 빌릴 수는 있겠지만 그 빌린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되팔아서 어떻게 가지 않는 이상 다른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가계가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고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으로 나가죠. 인건비도 비싸지고 또 기업도 공장을 질러 해도 부동산도 비싼데 어디에다 짓냐 이 말이지. 그만큼 부가가치가 생산이 안 되는데 기업도 가게도 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이쪽이고요. 이쪽은 그걸 왜 정부가 나서냐. 아니 가게에서 어차피 우리 시장에서 정화되는 기능이 있지 않냐. 돈 빌려라고 그냥. 가게에서 돈 빌려서 집도 사고 계속 늘려가면 그 자체가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사업해서 잘 되면 크게 버는 거고 못되면 망하는 건데 가게에서 대출을 내 가지고 대출 이자를 못 갚으면 법원에 경매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은 빚이 날아가고 그 빚이 사라지는 그 과정에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경매를 통해서 다시 되살려서 다른 사람이 사고 이렇게 시장에서 부도 날 사람은 부도 나고 살아날 사람은 살아나고 해서 자꾸 돈을 만들어가는 그 가게, 기업, 정부라면 정부는 좀 가만히 있고 가게에서 자꾸 돈을 만들고 기업에서 자꾸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시장에서 다 정리 안 되냐. 그러다가 뭐 정 안 될, 뭐 시장에서 정리가 안 되는 굉장히 탁목에 처한 상황이 왔다. 그때 국가가 부득이하게 개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개입은 최소로 하고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안 좋냐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는 쪽이 있고 정부에서 에이 뭔 소리 정부에서 다 해야 돼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이 조금 대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와 하나 더. 두 가지 문제 뭐냐.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돼? 정부에서 돈은 어디서 납니까? 정부에서 나는 돈은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통해서 걷죠. 그런데 가게나 기업은 이 자산이 축소되는 시기에 이렇잖아요. 저번에 예전에 이마였을 때 내는 세금과 지금은 내 자산 가치가 이만큼 줄었는데 세금은 이만큼 더 내라 하니까 또 자산 가치가 점점 더 주는데 세금은 자꾸 더 내라 하니까 요 두 그룹은 가게와 기업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도 알아서 하는 그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이 생기면 그 불평불만은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투표로 해결하겠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물론 정부에서는 세금 걷어서 다시 지원을 해주죠. 가게에다 지원도 해주고 기업에도 지원을 또 해줍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또 다음 정권 이어가는 거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여튼 첫 번째는 가게나 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자산이 쪼그라드는 상황인데 세금까지 더 걷어가니 불평불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정부 지가 다 알아서 해버리고 나 할 게 없으니까 내 뭐 하지? 정부에서 시키는 거 하고 정부에서 안 시키면 못하고 뭐 하지? 이러니까 불평불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정부 주도 경기 부양의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냥 오늘 해볼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비밀이 지켜지기 힘들어요. 최소한의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추진을 할 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회의를 소수만 비밀을 갖다가 지키기로 하고 소수가 모여서 작업을 하겠죠. 또 아니면 좀 굉장히 크게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여기 정부를 합시다.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극단적으로 몰고 가던데 뭐 가난하면 선하고 부자면 악하다. 요새 언론에도 그런 거 나올 때면 좀 답답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또 그렇잖아요. 일본 놈이라고 나쁜 놈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하고 부자고 어느 국적에 상관이 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착합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건 대부분이라 했어요. 100%다 그렇지는 않아요. 100%다 사람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이면 우리 사회에 깜빵이 필요가 없지. 깜빵을 왜 만듭니까? 변호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검사가 할 일이 뭐 있고. 100%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는 얍삽한 놈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 비밀이 안 새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새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업무를 추진하죠. 근데 꼭 그 중에서 얍삽한 새끼들이 있거든. 못된 놈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전 정보,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일이야 뭐 선 투자하고 그 분위기가 와 이래서 이마에 커지면 요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주워 먹는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놈들이 있대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근데 그렇게 되면 모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먹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평하게 처먹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에서 뭐 집단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찰이라 합시다. 미국의 경찰인데 이 파출소에서 어떤 사건을 해결해 줄 때 약간 돈 봉투 좀 받았대 이 말이 이만큼. 그러면 다 같이 나눠서 쪼개무면 아무런 이상이 없죠. 표도 안 나지. 예, 그래서 다 함구하는 거죠. 똑같이 n분의 1로.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선생들이 지금 뭐 미국도 투명한 나라니까 안 그럴 거예요. 자, 일단 중국이랄까. 중국의 어떤 학교에서 부모한테 돈 봉투 받았다 이거요. 근데 지 혼자 탕목만 선생님들 얼마나 믿겠어요. 저놈의 자식 내 돈 봉투 받은 거 분명히 아는데 지 혼자 다 헤쳐먹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봉투 받은 거는 월말에 투명하게 다 꺼내서 선생들이 다 갈라먹자.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안 생기겠죠. 공평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꼭 이렇게 사전정보 취득해가지고 사업에서 해먹는데 나는 분명히 기여한 바가 많다 이 말이지. 기여한 바가. 근데 쟤가 좀 많이 먹고 내가 작게 먹는 거요. 불공평하다 말이지. 어떤 때는 욕심 많은 놈이라서 그냥 수고했어 이러고 끝. 뭐 좀 손에 좀 쥐줄 줄 알았는데 사탕이라 사물하고 그냥 고마워 끝. 뭐야 이게. 난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내 돈 거 그냥 뭐지 다녔는데 차별화도 줘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에라이 씨 나도 못 먹는 거 니도 먹지 마라 하면서 세상에다가 알릴 수가 있겠죠. 뭐 공익제보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검찰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가게 하지 마라. 기업도 잘 안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해놓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고 모든 것이 정부에서 다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명하게 하지만 꼭 못된 놈이 있거든. 못된 놈이 있었다 손 치자. 그래도 공정하게 해무마 갈라무면 괜찮은데 온 놈이 지 혼자 다 먹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대 이 말이지. 그럼 섭섭하게 만든 사람,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발했다.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면 이 가게와 기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봐라. 정부 지가 알아서 다 한다 해놓고 내 저럴 줄 알았다. 저거끼리 다 헤쳐묻네. 그럴 것 같으면 시장에 맡겨두지. 왜 네가 다 알아서 한다 했는데 내 세금 내가 그런 데 쓰라고 세금 냈나 하고 반발이 일어나겠나 안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죠. 봐라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시장에 맡기나라 안 하더나. 왜 네가 한다 그래가 이 사달을 내놨노. 세금하고 국가 부채하고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정부 주도 경기 부양의 부작용은요. 첫 번째로 이 시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대 말이에요. 시장도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도 바보가 아닌데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그냥 세금 걷고 뭐 걷고 해서 그냥 좀 참아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겠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네가 했는데 해봐 해서요. 나는 좀 힘들어도 감수할게. 좋은 사회 만들어 봐줘 했는데 그래서 믿고 있었더니 아무 탈이 없이 공정하게 쫙 흘러가면 괜찮은데 그 안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시끄러워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정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정부도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별 탈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신문기사에 이런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전 정보 취득해서 해쳐문 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똑같이 공평하게 해쳐묻으면 괜찮은데 지 혼자 다 처먹고 하다못해 차비도 안 주는 그런 얍삽한 놈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신문지상에 터져 넣으면 세상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왜 상관이 있냐면 주식 투자는 좀 희한해요. 세상이 시끄러우면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시끄러워 왜 잘 되냐면 보십시오. 시끄러우면 작전이나 테마주 하는 세력들이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느냐? 이 이제 헷갈린데 이 말이에요. 이 이쪽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씨 지금 내가 이 줄을 타야 될지 이 줄을 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어느 줄을 타야 될까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작전이나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의 테마 막 만들어서 막 날아갈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또 이쪽에 한번 문제가 있었으면 이쪽에서 어떤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또 뭔가 만들어 가지고 연관된 테마들 막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 나중에 또 이쪽이 잘못되면 또 이쪽에서 테마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여튼 사회가 시끄러우면 투자 쪽은 조금 활기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시끄러우면 시장 수급을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 주도 경기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회 갈등 조장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돈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 노하우, 이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